안녕하십니까. 강사 사경환입니다. 이번에는 이상치를 찾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엑셀을 통해서 살펴보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하는 자료들을 보시게 되면 첨부 자료를 보시면 이거 보시면 교육시간 이상치와 외래 관광 일일 평균이라는 정보가 있으실 건데, 우선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교육시간이라는 부분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간 이상치 진행합니다. 자, 교육시간 이상치에 대해서 살펴보실 건데, 이 자료 같은 거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희망하는 강의 시간, 교육 시간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어낸 값들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실제 자료고요. 해당하는 부분을 교육 시간을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이라는 기능이 매우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옵션을 가겠습니다. 파일에 옵션으로 갑니다. 추가 기능에 이동을 선택하십시오. 자, 천천히 다시 하겠습니다. 파일의 옵션, 그 다음에 추가 기능의 이동, 그 다음에 분석 도구를 이 두 가지를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택하시면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이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실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제가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하고 빈칸이 없는 것만, 없는 실제 유효한 데이터들만 추출해서 교육 시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포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해당하는 전체에서 틀 고정, 필터를 먼저 걸어 보겠습니다. 필터를 걸어보요. 데이터에 필터,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빈칸을 없애버리겠습니다. 필드 값 없음. 그 다음에 이 자료만 카피 뜨셔서 컨트롤 C 새로운 자료에다가 붙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틀 고정을 하도록 할게요. 틀 고정 보기에서 틀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교육 시간을 놓고 내림차순으로 바꾸겠습니다. 교육 시간을 놓고 내림차순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의 정렬, 이번에는 데이터 머리글, 저는 교육 시간을 놓고 내림차순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초차적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신 분들은 65시간, 가장 적게 응답하신 분들은 2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바꿀게요. 정렬, 네, 정렬 놓고 진행합니다. 자, 우선 기술 통계를 먼저 구셔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 통계에서는 평균, 중앙값, 다음에 표준 편차, 변동계수, 외도, 첨도 등을 다 보셔야 됩니다. 계산 누르기가 제일 어려우시기 때문에 메뉴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입니다. 다음에 맨 위에서 6번째 정도 내려가시면 기술통계법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기술통계법 누릅니다. 입력 범위가 결정이 되시면 교육 시간만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변수명이 있으므로 이름표가 있는 것을 선택하고 요약 통계량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결과치가 산출이 되실 건데 평균과 중앙값,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첨도와 외도, 여기 보시면 외도는 1에 가까워야 되는데 1보다 좀 작아야 되는데 너무 좀 큰 부분이, 첨도도 3에 가까우기 때문에 너무 정규 분포에 좀 근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하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변동계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변동계수는 평균분의 표준 편차입니다. 다시 한번 평균분의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표준 편차가 되는데 표준 편차를 위에 올리고 평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 변동계수가 0.59가 나왔으므로 0.5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좀 극단값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히스토그램을 먼저 한번 그려보실 건데
우선은 2016 버전 이상이거나 365 오피스 365 이상 버전이라면 히스토그램을 금방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삽입에서 여기 보면 히스토그램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히스토그램. 제가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할게요. 자, 요 자료만 선택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삽입에 히스토그램 시작하겠습니다. 잘 안 나오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그냥 선택해 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그냥 영역을 선택하지 마시고 이 부분만 선택하신 다음에 홈에서 삽입에서 히스토그램이라고 나타나시면 해당 부분이 약간 오른쪽으로 자료들이 많이 왼쪽에 쏠려 있고 오른쪽에 좀 극단값이 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히스토그램 메뉴가 없으시다면 저와 함께 히스토그램을 피벗 탭을 통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피벗 테이블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삽입 피벗 테이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새 워크시트에 놓으신 다음에 피벗 테이블 교육 시간을 행에다가 놓고 교육 시간 다시 요약값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이거를 그룹핑을 해야 됩니다. 너무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룹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룹핑을 선택하시고 얘는 그냥 그래프 그리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삽입에 여기 나타나는 2차원 막대 그래프 잠깐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경우를 보시게 되면 8시간, 16시간, 20시간 여기를 가장 많이 원하시는 걸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희망하는 교육 시간이기 때문에 자료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정분포가 되질 않습니다. 희망 시간은 20시간, 16시간, 8시간 정도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쪽에 좀 극단값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고요. 외도나 첨도 같은 것도 한번 보셨습니다. 자, 그러시면 우선적으로 히스토그램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너무 쏠리지는 않고 있으므로 우선은 제가 상중하로 나누기 위해서 해당 부분을 평균과 표준화를 먼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 자, 정렬이라는 시트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를 그냥 카피 뜰게요. 컨트롤 누르시고 다시요. 컨트롤을 누르시고 얘를 이동시켜 버리면 해당 부분을 그대로 카피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표준화를 먼저 시키기 위해서라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셔야 됩니다. 다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편차. 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룹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해당 피벗 탭에서는 그룹핑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룹핑.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그룹 그래서 5단위씩 그룹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바로 그려볼게요. 삽입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에 자료들이 좀 미흡하게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이쪽보다는 이쪽의 극단값을 좀 제외해야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하기 위해서라면 우선은 평균값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stdev 네, 평균 에버리지인데요. 죄송합니다. 에버리지입니다. 표준 편차는 stdev입니다.
표준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입니다. 자, 표준화를 위해서라면 스탠다드 st a까지만 하시면 해당하는 스탠다드라고 이렇게 나타나실 거예요. 정규화된 값이라고 나오시는데 여기 보시면 관측값은 x는 관측값, 평균값, 표준 편차는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관측값, 평균값은 고정시키고 F4를 통해서 고정시키고 표준 편차도 고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결과치가 쭉 산출되시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은 없고요. 표준화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해당한 부분이 3 이상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 이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할게요. 삭제. 자, 이렇게 제거를 하시니까 이게 3.6이 나옵니다. 3.6. 그러면 선생님 또 지워야 되나 이렇게 계속 지우다 보면 별로 남는 게 없는데 그나마 여기서 2개 정도만 더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나는 점이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이론적인 부분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5 아니면 0으로 끝나는 게 좋습니다. 5 아니면 0. 그래서 해당 부분을 제외시켜 볼게요. 그러면 3보다 큰 건 없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요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표준화를 한번 표준화 시켰으니까 변동계수를 한번 전번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구했었던 거는 다 지워버리고요. 이건 원본이니까 원본은 그대로 놓을게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시트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이거 지우고 가겠습니다. 교육 시간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기술 통계량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기술 통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통계법을 보시면 C를 선택하고 이름표가 있고요. 요약 통계량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기술 통계량을 보시면 평균과 중앙값이 많이 근접해졌고요. 해당하는 첨도나 외도 같은 경우도 매우 1보다도 작은 매우 정규 분포에 근접한다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변동계수는 평균분의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의 표준 편차니까 표준 편차를 위에 놓고 평균을 밑에다가 놓고 하시게 되면 0.46이니까 변동계수도 0.5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툴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라면 선택하시고 이 부분만 선택할게요. 요거만 선택해도 됩니다. 이건 필요 없고요. 요거만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의 삽입의 피벗 테이블로 가겠습니다. 새 워크시트, 그 다음에 교육 시간을 갖다 놓고 교육 시간을 다시 한번 요약값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합계가 아니라 제가 개수라고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룹핑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룹핑을 한번 해볼게요. 그룹을 통해서 2부터 30이 나오는데 제가 5단위씩 한번 묶어볼까요? 5단위씩 묶어보겠습니다. 5단위가 좀 너무 그러는 것 같네요. 너무 그룹 수가 너무 작아서 그룹을 제가 2단위씩 묶어보겠습니다. 2단위씩 이렇게 묶으실 수가 있고 얘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2차원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물론 정규 분포가 되진 않습니다. 않으나 이 분포를 보시게 되면 아까보다는 상당히 정규성을 가지는 모양새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8시 부분이죠. 8시가 가장 요구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16시간, 20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의 결과치를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도 얘가 합계였군요. 합계가 아니라 얘가 개수로 바꿔야 되는데 합계로 했네요. 개수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해당 부분이 이쪽에 좀 극단값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런 분포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뭐 선그래프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얘를 삽입에 꺾은 선으로 바꾸시면 해당 부분은 어떤 분포로 띄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희망하는 데는 8시간, 그 다음에 16시간이나 20시간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다면 최종 결론적으로는 30시간 이상의 집단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라 30시간 이상의 집단은 별도의 요청하고 있는 교육 과정이나 내용을 별도로 관리하셔야 되는 거고, 30시간 이하인 경우에만 우리가 원하는 대중적인 분포를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30시간 이상은 상집단,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집단을 놓고 분석하기 위해서 원본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선택하시고 분류를 한번 재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분류를 하고 놓고 if, 그쵸? if 얘가 빈칸이면 빈칸, 그 다음에요 if 30보다 크면, 그쵸? 30보다 크면 2집단 아니면 제가 1집단으로 분리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집단을 다시 필터를 다시 걸어 볼게요. 그렇다면 집단에 따라서 1집단과 2집단에 대해서도 해당하는 부분을 집단을 나누고 분석을 하실 때 활용하시라고 컬럼을 새롭게 만들어서 구분할 수 있도록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봐 드렸습니다.